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 여론의 모든 것, 여론고수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조회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이, 여러분들의 조회가 또 여론고수를 춤추게 만듭니다. 신나게 만듭니다.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정치권의 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것, 바로 지난 대선입니다.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된 이 김만배의 인터뷰 내용인데, 실제로 이거 대선판을 뒤집었을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형을 이야기하면서 희대의 선거 공작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대통령실로부터 나오는 상황인데, 어떻게 보십니까? 대선판을 뒤집었을까요? 뭐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. 쉽지는 않은데 0.7%포인트 73입니다. 차이, 저는 마지막 숫자는 이제 반올림해서 빼고 얘기하는데, 라는 걸 생각하면, 야, 이거 까딱하면은 달라질 수도 그렇죠. 있지 않았을까? 뭐 이런 생각은 들게 돼 있죠. 예.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대선 3일 전,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선이었으니까 3월 6일 날 보도를 한 거죠. 만약에 대선 한 5일 전이나 6일 전에 했으면 진짜로 뒤집히지 않았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 게, 첫 번째는 그 당시 윤석열 당시 검사 중수 이과장인가요? 그 당시에 예. 검사가 이거를 부실 수사했다. 예. 그래서 뭐 무마시켜줬다. 그러니까 2011년에 11년에 뭐 그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 2021년 가을부터 그 당시 여권이죠. 지금 야권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얘기예요. 뭐 김만배도 그런 얘기 비슷한 걸 했었고, 근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녹취를 갖고 보도한 게 3일 전이지만, 예.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을서부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특검 하자라고 맞불 작전을 했었어요, 사실은. 근데 그 대선 한 일주일. 윤석열 게이트다. 그렇죠. 네. 윤석열이 몸통이다. 근데 그 당시에 대선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두 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. 사실 웬만한 메이저 여론조사에서는 이걸 다루지도 않았어요. 네. 근데 두 개의 조사가 있었는데, 하나는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인데, 예. 일주일 전에 대선 일주일 전입니다.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. 이재명 후보가 49.3%, 윤석열 후보가 37.9%. 오, 꽤 많죠. 적지 않은 비율이네요. 예? 적지 않은 비율이네요. 왜 그러냐?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당시 74%가 윤석열 몸통이라고 대답했어요.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PNR이 조사를 한 걸 보면,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재명 게이트다가 49.4%, 윤석열 게이트다가 37.3%. 거의 비슷하죠? 네. 그러면 한 40% 정도의 국민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. 네. 라고 한다면, 사실 그러고선 사흘 뒤에 이제 이 뉴스가 뉴스타파에 나왔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더 이게 이제 37%가 40% 이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한 5, 6일 전이었다 그러면은, 이게 더 파급이 한 사나흘 더 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결집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반신반의하던 중도층에서는 에이, 이쪽 저쪽 다 못 믿겠어. 뭐 그리고 이제 투표를 포기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? 이 대선 3일 전이라면은 이미 사전 투표는 했어요. 네. 보통 대선 치러지기 한 4일 전, 5일 전 이렇게 금요일, 토요일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3일 전에,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면, 네. 3일 전에 하는 것보다 사전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한 5, 6일 전에 하는 게 낫다. 실제 신학님으로부터 이 두 사람 사이의 인터뷰랄까요? 대화 내용은 5일 전에, 대선 5일 전에 뉴스타파에 전달이 되긴 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
사전 투표에는 반영이 안 됐다. 만약에 사전 투표까지 반영이 됐으면은 이게 뒤집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. 사전 투표율이 높았었잖아요. 또 지난 대선이. 그렇죠. 사전 투표가 뭐 점점 높아지는 추세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네. 자,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여론에 어떤 부분이 특히 영향을 미쳤냐는데, 물론 이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또 복잡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. 법률적인 또 사건은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다 모르고 바로 커피 부분입니다. 커피를 이 조영에게 마치 윤석열 당시 중수이익과장이 커피를 다 준 것처럼,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커피 다 주셨어요? 이걸 했습니다.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? 거기에서 뭐 당시 윤석열 후보가 만난 적도 없다. 네. 뭐 그런 데다가 갖다 붙이냐 뭐 이렇게 그렇죠. 예, 대답을 했죠.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세는 굉장히 강하게 예. 나왔으니까 그 영향을 준 건 사실인데, 사실은 이게 복잡한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오래된 사건이라서 기억에서 사라졌어요. 네.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.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사건이 있었나? 뭐 그것도 잘 모르고. 그리고 대장동 특혜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이어서 경기도지사 때 이어진 사건인데, 그게 2011년까지 왜 거슬러 올라가지? 뭐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복잡한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어요. 네, 실제 대장동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15년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2011년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. 네. 그런데요, 어제 오늘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이 윤석열 당시 검사가 뭐 무마시켰냐 안 했냐 뭐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없었다. 그렇죠. 라는 걸 결론을 냈으면서도 예.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. 뭐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. 그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. 이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으로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? 몇 명이겠죠? 90명이에요. 네네. 90명. 그러니까 40명, 50명이 구속 기소됐나? 그리고 40명이 불구속 기소됐어요. 9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.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란 말이죠. 근데 뭘 무마를 시켰고 뭘 부실 수사를 했는지, 네. 그건 그때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.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과 관련돼서 2011년도면은 누가 대통령입니까? 2011년이면은 이명박이죠. 이명박 대통령 친형이 누구예요? 이상덕 전 의원이죠. 이상덕 전 의원이 그때 구속됐어.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. 네. 그래서 1년 4개월인가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. 대통령 친형인데. 근데 뭘 무마했다는 거예요. 뭘 무마를 했느냐. 네.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기억 속에 다 사라져서 그런데. 그래서 그런데 좀 핵심은 이겁니다. 2021년 대선 6개월 전에 9월 달에 대화를 나눴는데 왜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대선 5일 전에 이걸 뉴스타파에 넘겨줬을까요? 어떤 의미였을까요? 그거야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지만.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의도가 있었다. 또 14시간이나 조사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2021년 9월에 있었으면 그때 기사를 쓴 사람은 기사를 쓸 생각이 있다면 뭐 추가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하면 되는데 왜 대선 5일 전에 뉴스타파에 넘겨줬고 뉴스타파는 그 관련된 내용을 전부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만 편집을 해서 내보냈느냐.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건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제가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. 투명하게 이제 밝혀내야죠. 왜 그랬는지. 그거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다
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뭐 그거랑 관련돼서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9월 인터뷰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네. 뭐 했다는 내용도 다 나오고 있고,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 책 3권을 1억 6,500만 원에 뭐 팔았는지 사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무슨 용도냐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책 것 3권에 같아요. 1억 6,500만 원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. 금액이죠. 그러니까 네. 제 얘기는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죠.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별로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리고 그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주 중요한 기사가 팩트다, 사실이다, 그러면 그런 거를 제공해 줬다. 그러면 아무리 기자라도 제공해 준 사람한테 밥을 사야지. 왜 그러면 김만배도 기자였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신학님도 기자였고. 근데 어쨌든 예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여러 번 봐왔잖아요. 선거 직전에 가짜 뉴스 내지는 뭐 대선 공작 뭐 이런 걸 이제 그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? 저기 그 김대호 병풍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 대선 때 뭐, 그리고 2007년 대선 때는 뭐 BBK 공작 네. 뭐, 그리고 저 가까운 예로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생태탕 사건. 예. 그리고 뭐 저기 2010년인가요? 그때는 서울시장 재보궐 때는 또 1억 원 피부샵 사건. 1억 원 피부샵 사건도 정확히 그 6일 전인가 5일 전에 터졌어요. 제 기억으로. 그것도 2011년이네요. 11년이죠. 2011년 10월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이게 직전에 터지면은 여론조사 그 일주일간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반영도 안 돼요. 이 내용이. 예. 그러고선 그냥 깜깜이 기간에서 이게 흘러갈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그 우리가 전례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런 전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예. 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죠. 예. 어쨌거나 간에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대선에 영향을 준 건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자, 대선에 영향을 준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 의혹,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파장,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.